네, 뉴스사이킥 하프타임. 오늘도 오윤혜 씨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윤혜입니다. 예. 여러분들께 중요한 공지사항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바로 오늘부터 2주 동안 청취율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2024년 4분기 마지막 청취율 조사예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딱 1위로 마무리하면은 예. 아주 기쁘고 스무스하게 기쁜 예. 마음으로 마무리할 텐데 그렇습니다. 예. 자 1위를 하면은 우리 앵커님 공약이 있어야지 많은 분들이 이게 좀 전화가 왔을 때 반가운 마음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3개월마다 한 거에 무슨 공약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그래도 해봐 주세요. 뭐 좀 노력해 주세요. 노래 한 소절 했으니까 좀 길게 해주시던지 아니면은 뭐가 춤은 안 보고 싶고 춤은 좀 아닌 것 같고 춤을 제가 만약에 그러니까 반전의 매력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니까 고문이에요. 청취자 여러분들에 대한 네. 고문이죠. 맞아요. 저도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 앵커님이 자전거 타는 걸 잘하시는데 그걸 이제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 뭔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우리 앵커님에게 원하는 공약을 말씀해 주시면 열심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1등만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명태균 씨는 예. 아니지만 뉴스아이킥 13% 만들어 주시면 제가 춤이라도 추겠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그건 아니에요. 예, 안 될 이건 것 같고요. 제가 말이 14%는 헛나간 것 같습니다. 욕심이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꼭 1위 만들어 주시기를 예. 저희도 같이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주 동안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열심히 자, 달려보겠습니다. 네. 예. 3969님께서 공이 전화를 기다리며 오는 즉시 권순표님의 뉴스아이킥이라고 하겠어요. 정년 퇴임 후 친구가 된 방송이지요. 10월 27일 제 생일에 아내와 영화를 보고 싶어요. 생신 미리 축하드립니다. 예. 친구가 됐대요. 이거 너무 좋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그리고 5585님께서 청취율 조사 기간이 왔네요. 이번에도 틀림없다. 권순표님의 뉴스아이킥 압도적 1등 할 거예요. 전화하면 무조건 한 표 드릴게요. 항상 응원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5585님. 예. 네. 4106님께서 순표님이 프로그램 어필이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르시는 청취율 조사 기간 돌아왔군요. 오윤혜님께서 또 수고하셔야겠네요. 저는 또 수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수고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저에게는 한 번도 청취율 전화가 안 와가지고 아쉬운데 예. 어쨌든 오늘부터 열심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건희 여사가 지난 9월 10일에 퇴근 시간대에 마포대교 도보 시찰했던 거 기억하시죠? 당시에도 김 여사 시찰을 위해 교통통제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예. 최근 국감에서도 이 문제 지적됐습니다. 지난 금요일 10월 11일이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해식 민주당 의원과 조지호 경찰청장 질의응답 잠깐 들어보시죠. 예, 들어보시죠. 교통통제를 했을 것 같습니다. 교통통제 하셨죠? 마포대교 교통통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위증하시면 안 되는데. 예. PPT 마포대교 보여주세요. 교통통제는 분명히 없었습니다. PPT 보여주세요. 7시 52분 양화대교 일산 방향 끼어들길 차량이 너무 많다. 교통정리 요청. 7시 59분 17시입니다. 이게 지금 잘려가지고 그런 건데 강변북로 일산 방향 경관도 보인다며 행사 여부를 문의했다. 그러니까 경찰관이 보인다는 거죠. 네. 자, 저분 말씀을 딱 들으면 그건 마포대교는 없었다는 걸 강조하는 것 같죠? 딱 그 네, 느낌은. 맞습니다. 예. 네. 그러면 그 근처는 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 하나랑 또 네. 교통통제가 아니면 뭐 어떤 통제를 했는지. 근데 저 모르겠습니다. 딱 그 마포대교는 어쨌든 없었다. 이 얘기 같이 들려요. 지금 네. 뭐 다른 데는 모르겠고 뭐 이런 얘기 같이도 들리고요. 네. 근데 상식적으로 진짜 궁금한 거는요. 마포대교 통제 안 했다고 하더라도 왜 굳이 안 그래도 서울이 얼마나 교통 체증이 심합니까? 그런데 6시부터 7시 반 가장 정말 해린 시간이잖아요. 국민에 대한 배려가 1도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 이 시간대 꼭 오인혜 씨 했어야 말씀에는 제가 늘 상당 부분 동의하지만 네. 오늘은 정말 전적으로 동의가 됩니다. 왜 그 시간에? 아니 새벽 시간도 있고요. 예. 뭐 차가 안 다니는 시간도 그렇습니다. 있을 텐데. 그게 또 조금. 난간 그게 자살 방지 그런 거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나쁜 생각을 안 좋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출퇴근 시간에 나가지는 않으시는데요. 예. 그런데 정말 오윤혜 씨 말씀하신 게 100% 동의하는 것이 그 시간에 그렇게 나간다고 생각을 한 것 자체가 네.
아니 교통 통제를 하지 않더라도 경호 때문에 말입니다. 뭔가 누군가 불편할 거예요. 그 혼잡한 시간에. 그렇죠. 근데 그 이상하게 그날 사진 보면 마포대교 위에 차들이 별로 없어요. 보면. 네, 좀 한산해 보입니다. 예.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막히는 시간입니까? 와, 6시부터 7시 반이면 생각만 해도 이건 너무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화날 것 같아요. 만약 그걸 지나가면서 보신 분이라면. 네. 예. 유튜브로 사진 예, 보십시오. 보여드리도록 보면 하겠습니다. 너무 한가하잖아요. 예. 저때 꽉꽉 막혀 있을 시간인데요. 예. 그러니까 아. 마포대교는 교통통제 안 했다고 마포대교 교통통제 안 했다고 말씀하는 게 네. 저 전에서 막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마포대교 들어서기 전에. 예. 아. 몰라요. 근데 저렇게 차가 없을 수가 있을까요? 근데 예. 저렇게까지 해서 결국 국민은 뭘 얻었죠? 김건희 여사는 인증샷이라도 얻었지만 우리는 얻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국민 입장에서는 피해만 봤잖아요. 김건희 여사도 얻은 게 인증샷하고 또 하나 있죠. 뭐죠? 국민의 분노를 얻었죠. 예. 그걸 원했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정말 네. 저런 어떤 정부적 근데 제가 늘 김건희 여사 문제가 나오면 와, 한달 동안 이런 네. 의문이 드는 건데 네. 김건희 여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게 저런 식으로 어떤 행사를 했을 때 비판적 여론이 들끓을 것이라는 걸 모르진 않을 거예요. 제가 보면 근데 아무도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차마. 예. 차마가 아니고 네. 감히. 감히. 예. 차마는 아니 감히. 감히. 예. 차마는 약간 감히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윤 대통령 부부 측근에 있는 사람들은 예. 그럼 감히 근데 세간의 속설에 의하면 감히 윤 대통령도 무슨 얘기를 못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에게는. 예. 네. 그러니까 측근들 혹은 참모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구나 지금.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돌아가는 상식을 보면요. 저 정도 일을 하면 제가 만약 옆에 윤 대통령 부인이 있었으면 네. 김 여사님 네. 이거 굉장히 여론이 안 좋을 겁니다는 얘기를 제가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주변에 김 여사를 보좌하고 혹은 대통령을 보좌하고 네. 혹은 정무적인 판단을 하고 이런 어떤 엄청난 조직이 있잖아요. 용산에는. 있겠죠. 그 조직에서 저런 행사를 방치하면서 국민들이 욕을 하게 한다는 그 판단을 아무도 못했다는 건 믿겨지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판단이야 왜 못했겠습니까? 감히 아무도 무슨 얘기를 못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대한민국이 많은 그런 것 국민들의 같습니다. 예. 지지율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지경이면 누군가는 이제 얘기를 시작해야 되고 네. 누군가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분명히 대선 후보 때 윤 대통령은 전문 인사들을 통해 본인이 이제 정치 경력이 없기 때문에 예. 전문 인사들을 통해 부족함을 채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나온 기사들을 보면 명태균이나 이런 사람들 뭔가 쓴소리를 절대 못하는 또 비전문가들이 주변에 있어서 결국 예. 대한민국이 불행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문가보다는 약간 어떤 하여튼 일반 상식으로 보면 정치권에 있지 않은 분들의 도움을 많이 네, 받았다는 비전문가들. 예. 네. 그런 분들이 또 공적 조직에 들어와 있고요. 네. 뭐 참모들로.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뭐 이게 공적인 업무가 아니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개인 회사에 그렇게 뭐 누굴 데려다 쓰건. 근데 이 한 나라를 운영하는 자리에 앉았는데 네. 대통령이 인수위원회라는 지금 명태균 씨 주장이지만요. 네. 김건희 여사가 전화를 해서 대통령실 인수위원회에서 사람을 뽑는데 와서 선생처럼 누가 적합한지 봐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 지경이면 말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문제인데 명태균 씨랑은 아무 자격이 없는 분한테 그걸 부탁했다는 자체가 정말 큰일 날 일이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네. 그런데 그걸 김건희 여사가 부탁했다는 게 더 깜짝 놀라. 윤 대통령이 부탁한 것도 아니고. 네. 그럼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 얘기를 듣고 내가 뽑을 테니까 좀 당신이 도움을 도와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 그러니까요. 이 모든 과정에서 결국 국민만 이렇게 힘들어하는 결과가 초래가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지금 한강 작가님의 노벨 문학상에 예. 대해서 흥분과 감동이 출판계와 국민 모두에게 예. 전해지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는 기사를 봐서 또 가지고 예. 왔습니다. 예. 경기 고양시가 지난 관내 작은 도서관 5곳의 보조금을 중단한 데 이어서 예. 올해는 또 추가로 5곳이 폐관 위기라고 하는데 예. 이동안 고양시장 취임 2년 만에 16개였던
작은 도서관이 6개로 줄어들었고 고양시뿐만이 아니라 아주 공교롭게도 국민의힘 소속 당체장이 당선된 지역에서는 이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거나 폐간을 추진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거예요. 더 우려스러운 것은 윤석열 정부가 이를 주도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정부가 올해 국민 독서 문화 증진 지원 사업 예산 60억 원을 전액 삭감, 출판 도서 관련 예산 105억 원을 없앴다는 거죠. 그리고 서울 국제 도서전, 각종 해외 도서전의 예산도 아예 절반 가까이 급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출판업계가 반발하고 언론도 비판했지만 정부는 듣는 신용조차 하지 않고 왜 그럴까요? 윤 대통령 부부가 책을 안 좋아한다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이게 되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노벨문학상까지 배출한 나라인데 이걸 더 이해할 수 없이 진지시켜줘도 예산 깎았다 또 부랴부랴 또 뭐 여기 뭐 한 개 한두 개가 아니라서 특히 중요한 데선 책도 괴롭히는군요. 네, 작년에 또 김건희 여사는 국제 도서전에 개막식에 또 참석해가지고 축하를 해주셨는데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다. 오연혜 씨,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해주세요.